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박정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김상현입니다.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죠. 네, 5번째. 오늘 그 김상현 포토그래퍼와 이제 스튜디오 실장 만들기 5번째 시간인데요. 네. 일단 우리 그 눕기 촬영까지 해봤잖아요. 그쵸. 네. 망하기는 했지만 일단 했죠. 눕기 촬영까지 한번 해봤고, 지금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처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뭐 상태를 파악하는 것과 뭐 또 그리고 예시 이미지를 네네네. 우리가 이제 파악해서 어떻게 따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해봤었는데, 네네네. 오늘 사실 그걸 이제 그게 다 된다면 네.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쵸. 찍어야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스튜디오 안에서 찍잖아요. 그쵸. 그러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조명? 그렇죠, 조명. 조명? 예. 오, 맞췄다. 오! 네, 이거 오, 좋아하진 않아요. 맞췄어. 당신이 늘 쓰고 있구나. 오! 이게 조명. 네, 조명, 근데 조명. 조명을 쓰는 데 있어서 네.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할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네네네. 네. 뭐가 중요할까? 조명을 쓴다 하면 뭐가 중요할까요? 솔직히 조명 위치. 맞아요. 지금 오! 말은 좀 어설프게 했는데 조명 위치, 그러니까 빛의 방향. 네, 그쵸. 제가 원래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네, 빛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도 뭐 빛의 방향을 아마 여러 각도로 썼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네, 그렇지만 이제 제품 사진은 보통 인물보다 크기가 작잖아요, 제품. 그쵸. 그러다 보니까 빛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정교하게 묻어나요. 제가 빛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저희 실장님께 혼나는 거는 정교함이 없다는 건데. 네, 이제 그 정교함을 키워야 돼요. 네. 제대로 된 스튜디오 실장이 되죠, 그러면. 네네네. 혹시 빛의 방향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거는 좀 되기는 했는데 제가 여기 입사하자마자 배웠던 거는 역사광. 입사하자마자 배웠던 건 역사광. 반역광. 반역광. 그리고- 반역광.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방향은 크게 순광, 그리고 측면광, 그리고 역광,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광원이 있어요. 하나가 반역광, 그리고 하나가 사광. 그래서 이 5가지 빛의 방향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좀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따 나중에 실습도 해볼 거예요. 빛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오브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네네네. 그것도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간 같은 경우는 빛의 방향이 이렇게 카메라 기준으로 뒤통수에서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하고자 하는 오브제 뒤쪽 면으로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사진에서 그림자가 오브제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런 광선이 빛의 방향이 순광이라고 합니다. 네네. 피사체가 가진 본래의 색과 디테일 뭐 이런 것들을 가장 그냥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림자가 이제 피사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깔끔한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빛이 이렇게 뒤에서 정면으로 오다 보니까 피사체가 좀 평면적이에요. 입체감이 없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실무에 적용할 때는 어느 때가 좋으냐, 언제가 좋겠어요? 어떨 때일까요? 네, 2가지로 해볼게요, 일단. 네. 제품을 찍을 때는 좀 눕기 촬영할 때 메인 조명이 정면으로 오면 네. 색감이나 어떤 그 제품의 형태가 네. 좀 깔끔하게 보여지겠죠. 그럼 지금 일단 네. 그리고 인물 같은 경우는 좀 정면에서 순광으로 조명을 쓰게 되면 네.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피부의 잡티나 이런 것들이 좀 가려지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조명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2번째가 측면광이에요. 측면광은 뭐냐 그러면 포토그래퍼가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딱 들고 오브제를 바라봤는데 오브제의 90도로 그림자가 생기는. 그래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빛이 사이드에서 들어오면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는 빛의 방향을 측면광이라고 합니다. 측면광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옆에서 빛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네. 명암 대비가 상당히 세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텍스처나 질감이 상당히 표현이 잘 됩니다. 뭐 생각하면 좋으냐면 우리가 저기 아침에 일찍 출근길에
이렇게 벽돌 건물 같은 거 보면은 태양이 아직 정 위로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측면광으로 불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벽돌의 디테일이 상당히 잘 보이죠. 예,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언제 좋을까요? 얘기해 줄게요. 우선 뭐 가죽 제품 네. 혹은 뭐 이렇게 의류 같은 거에 네. 그 의류의 재질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아, 텍스처를. 그쵸. 예, 그런 경우에 쓰기가 상당히 좋고 음식 촬영에서도 음식에 다른 것보다 음식의 어떤 질감을 좀 집중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음식이 있다. 뭐 식빵의 질감을 표현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측면광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물 촬영에서도 그 남자의 어떤 강인한 모습, 이런 것들이 그 대비가 두드러지면서 네.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서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 남자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 찍을 때 측면광을 활용해주면 근육이 훨씬 더 도드라지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는 게 측면광입니다. 그래서 조금 드라마틱한 느낌이 나요. 이 측면광이. 눈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역광입니다. 역광은 우리가 사진 찍으려고 피사체를 카메라를 들고 바라봤는데 피사체 뒤쪽에서 빛이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광을 역광이라고 하고 역광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그 사진적으로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피사체의 실루엣 라인을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좀 조리개 수치를 좀 개방을 하고 피사체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면 상당히 초점 맞은 피사체가 선명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배경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스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역광 같은 경우는 노출을 좀 어둡게 다운시켜서 촬영을 하게 되면 피사체는 실루엣으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무게감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노출을 조금 올려서 촬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주 화사한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외에서 촬영할 때 풍경 사진이나 인물 사진을 역광으로 촬영하다 보면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카메라 렌즈 안으로 그 태양빛이 다이렉트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스튜디오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조명의 위치나 각도를 꺾어가면서 이 역광을 꽤 많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역광이 상당히 매력적인 조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뭐 이런 것도 있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음식의 어떤 모락모락 나는 느낌 표현 같은 걸 할 때 역광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또 우리 그 스프레이 뿌릴 때 해봤었죠. 네네네. 스프레이 뿌릴 때도 이렇게 조금 역광 쪽에서 완전 역광은 아니더라도 좀 역광 쪽에서 오면 그 스프레이에서 나오는 그 분무가 훨씬 더 눈에 도드라지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눕기 촬영 많이 하죠. 네. 뒤에다 역광 하나 걸고 찍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 병에 있는 액체가 어떻게 되죠? 상당히 투명하고 깔끔하게 사진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역광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세 가지는 했어요. 순광, 측면광, 그리고 역광. 역광. 근데 그 사이에 뭐냐면 우선은 반역광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역광과 측면광 사이 대략 45도 정도. 네. 그 정도 빛을 반역광이라고 합니다. 촬영하려고 딱 봤는데 역광하고 측면광 사이에 광원이 있어. 그러면 피사체 그림자가 내 앞쪽 45도 쪽으로 오겠죠. 이제 이런 빛의 방향이 반역광. 반역광은 상당히 사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조명 중에 하나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저도 인물 촬영할 때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인물 촬영할 때는 보통 렘브란트 조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빛의 방향을. 그래서 이 역광 같은 경우는 가장 장점이 반역광의 가장 장점은 역광이 주는 어떤 화사함과 실루엣 라인의 선명함, 그리고 측면광이 주는 어떤 그 텍스처의 그 질감 표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음식 사진. 음식 사진 같은 경우는 반역광으로 잡아놓고 노출을 조금 올려서 찍으면 상당히 음식이 생생하고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의 어떤 질감들이 잘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조명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촬영할 때도
인물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콘트라스트를 조금 더 올려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인물 촬영이 조금 눈에 더 도드라지는 돋보이는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찍어야 되거나 이런 사진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사광.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 지금 김상현 포토그래퍼가 우리 네네. 묵기 사진 찍을 때는 45도쯤 앞에서 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광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정면광, 그러니까 순광과 측면광 사이의 정면에서 오는 네네. 여기 이제 사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광 같은 경우가 왜 헷갈리냐고 하면 사실 순광과 구분해서 표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요거랑 1번이랑 5번이랑 사실상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건가요? 같은 걸로 묶어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따로 구별하지 않고. 아. 그러니까 역광과 측면광 사이의 반역광은 네네네. 역광과 구별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사광 같은 경우는 네네네. 굳이 사광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네. 순광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 순광의 범위를 조금 넓게 볼 때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사광이란 말은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네, 사과는 안 맞아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그 조명 방향을 사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광과 잘 구분을 안 해서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아까 순광은 어떻다 그랬죠? 디테일 이렇게. 그리고 피사체 뒤로 네. 그림자가 넘어가서 그림자도 거의 보여지지 않고 네네네.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사광은 45도에서 생기기 때문에 네. 그림자도 생겨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자연스러운 빛의 방향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지하는 빛의 방향 중에 가장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빛의 방향이 사광이다. 그래서 이제 사광으로 촬영하게 되면 사진이 전반적으로 좀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때는 여성 인물을 촬영한다든가 네. 이렇게 될 때 좀 자연스러운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략 이렇게 사광으로 조명을 맞춰놓고 찍으면 크게 실패할 일이 없어요. 아, 그쵸. 네. 한 번도 프로필 찍을 때도 그냥 그쪽에다가 두고 찍어가지고 이상하게 나온 적은 맞아요. 한 번도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나오기도 힘들지만 네. 딱히 실패하지 않는 조명빛이 사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특정한 어떤 제품군이나 카테고리에서는 사광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조명빛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광이 완전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조명이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빛의 방향 5가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은. 도움이 전혀 안 된 것 아니, 같아요. 아니. 도움은 됐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저는 이거를 약간 감으로 익혔다 보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파고든 적이 없었던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만 들면 네.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빛의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네. 한번 이미지를 직접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이제 한번 여러분 이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순광입니다. 촬영하려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카메라 위치에서 봤을 때 바로 오브제 정면에서 빛이 오면서 오브제 안에는 사실 거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오브제 뒤로 생기는 그림자도 카메라 앵글 안에서는 딱히 눈에 거슬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브제 뒤로 그림자가 숨어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좀 매끄럽게 나옵니다. 이렇게 뭐 인물을 찍었을 때 뭐 피부 결이라든가 아니면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나오는 빛의 방향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보시는 빛의 방향은 측면광이에요. 측면광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이제 오브제의 거의 90도로 생기는 빛의 방향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셨을 때 왼쪽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왼쪽은 상당히 하이라이트가 강하고 반대쪽으로는 그림자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콘트라스트가 아주 강한 이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측면광 같은 경우는
조명빛이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고 왼쪽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사체의 상황이나 스튜디오의 환경에 따라서 조명의 방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디테일들이 눈에 도드라지게 들어오게 되고 입체감이 상당히 살아나는 빛의 방향이 이제 측면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촬영하려고 했는데 광원이 카메라 정면 쪽에 있고 그리고 그림자가 이렇게 앞으로 생기는 경우가 전형적인 역광입니다. 역광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실루엣 라인이 상당히 선명하게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노출을 조금 어둡게 해볼게요. 어둡게 해보면 이미지가 상당히 콘트라스트가 있는 그런 이미지로 바뀌게 되고요. 반면에 노출을 조금 올려버리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화사한 느낌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상반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 사진을 찍거나 하실 때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빛의 방향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빛의 방향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반역광. 반역광은 지금 보시는 역광과 측면광 사이 45도 정도에서 잡히는 빛의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자도 촬영자 쪽으로 45도로 이렇게 생기는 빛의 방향이고, 장점은 그 역광의 그 실루엣 라인이 선명한 부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 느낌과 그 다음에 측면광의 디테일이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 입체감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빛의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사진과 음식 사진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물 사진에서도 좀 근사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활용이 되어지는 조명의 방향이 반역광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지금 이렇게 반역광의 느낌도 한번 눈으로 익혀주세요.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빛의 방향. 순간광과 측면광 사이에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인데, 요거 이제 사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광과 그 사광을 딱히 구별을 막 또렷하게 하진 않는데,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그 순광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림자가 카메라 화면 앞에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진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입체감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연스러움을 갖추고 있는 빛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빛의 방향을 한번 실제 오브제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것들은 직접 촬영하고 싶으신 오브제를 놓고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눈에 많이 익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들을 잘 가져가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빛의 방향 다섯 가지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실습까지 보고?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네. 좀 그 맨날 느낌으로만 하다가 약간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아마 지금 빛의 방향을 지금 그냥 촬영할 때 현장에서 느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정리가 혹시 안 되셨던 분들한테는 오늘 확실히 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빛의 방향에 대해서 아예 생각 안 하셨던 분도 오늘을 기점으로 한번 빛의 방향을 정확히 생각하면서 촬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세요. 네, 저 가끔 해요. 아니, 가끔이 아니라 매일 해야죠 이제. 네.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빛의 느낌. 네. 뭔 소리야 싶죠 또. 아니요, 그건 대충은 알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알 것 같은데, 네. 그 느낌적인 느낌만 하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6번째 시간에는 빛의 느낌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댓구알. 감사합니다.